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습니다. 예. 찬성표 204표 나왔고요. 반대표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습니다. 예, 범야권이 19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12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분석을 해볼까요? 김영준 교수부터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예. 대로 10표 정도 더 이상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했는데요. 예. 그거는 어느 정도 네. 예고됐었던 부분이라고 좀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 탄핵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기정사실화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탄핵 이후의 전국 속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일치 단결해서 갈 거냐라고에 대한 그 또 다른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다. 그래서 보면 기권 3명행 무효 8표라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아마 국민의힘에서 나온 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탈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는 지금 김상욱 의원의 모습이 보이네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앞서 탄핵에 찬성해달라 1인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그 옆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김상욱 의원이 지난 7일 1차 투표 때 집에 돌아가던 중 돌아와서 투표를 했죠. 다만 투표를 했지만 본인은 이제 부결표를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투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을 다른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빠져나갔는데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어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5표 정도가 더 나온 거죠. 공개적으로는 7명이 이제 찬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5표 정도 나온다고 하면 지금 총 12명이 이제 찬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친한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18명 내지 20명 정도가 보통 친한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 중에서 이제 상당한 부분이 그렇네요.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친윤은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반대한 거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아까 반대 85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표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5명 더 이제 추가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12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친한 쪽에서도 탄핵은 안 된다라는 기류가 어느 정도는 있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좀 합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이 됐고요. 지금 현재 화면을 통해서 탄핵 찬반 집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왼쪽이 서울 여의도의 탄핵 찬성 집회, 그리고 오른쪽이 서울 광화문의 탄핵 반대 집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기다리게 된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의 현장 라이브 모습을 생중계로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아마도 방송을 통해서 이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표결 뒤에 어떤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 심정이 저는 담담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면 이 정도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에는 이미 12.12 때 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당분간은 내지 하지 않을까. 추가로 내지는 않을 거다. 안 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제 분석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표를 분석을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그동안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당론인데 표 분석을 보면 12표가 일단 공식적으로 이탈을 했지만 지금 기권표가 3표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상 이탈표는 15표 정도라고 봅니다. 무효표 8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15명 정도 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 조금 힘을 발휘하려면 20여 명, 20명 선을 넘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0이라는 숫자는 이제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탈당할 경우 20표 이상이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대회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15표로는 좀 미흡하다. 그런데 얼마 전 며칠 전이죠. 그 원내대표 경선 때 친한계를 지지한 표가 34표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좀 미흡하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좀 아주 아슬아슬한 입장이다. 이게 한동훈 입장에서는 만세를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수 없는 아주 저 애매모호한 표차라고 봅니다. 이 표차가.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기자들에게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분명하게 이미 말씀드렸다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동훈 대표 또 이재명 대표 향후에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 가운데 여야의 유력 주자이기 때문에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네요. 예,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국회 경내에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사진을 찍고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다 있으니까요. 네, 이재명 원내대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됩니다. 예,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요. 본회의장에서 정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중간에 계단입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국정한 정부와 민생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나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이 통제에 항의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엄동 설안임에도 밤새워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국회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날마다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쳐주신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행동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되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헌법재판소에도 당부드립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여일간 현직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까지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긴박하게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고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국회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을 믿고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 큰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주신 우리 위대한 국민들께 인사!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밝혔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로 밝혔습니다.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소추안이 가결된 것이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대통령실 좀 표정 좀 볼까요? 예,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통령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네, 조만간 탄핵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도착을 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영선 기자. 네,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종일 국회 탄핵안 표결에 촉각을 세우며 집중해온 대통령실 직원들은 침통한 가운데 할 말을 잃은 모습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심 여당의 결집으로 탄핵안 부결을 기대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이 현실화하자 허탈감 속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시점부터 청사에 출근하지 않아온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회 상황을 보고받으며 TV 생중계로 표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 담화에서 29분 분량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한 별도 입장은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곧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추 의결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시간 만에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대통령실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는 대통령실도 한 총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경우까지 대비해 국무총리실과 협의하며 권한대행 체제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된 뒤에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관용차와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유지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과 함께 내란 혐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4번째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공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재가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아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을 파면 근거로 든 점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대통령실 표정까지 짚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국민의힘 표정도 전해지면 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 어떤 속보인가요? 예, 대통령 경호처에서 밝힌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회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라서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호처는 공지를 보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의 준에서 이루어지고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됩니다. 권한 대행을 한덕수 총리가 맡게 되니까요. 대통령실 경호처가 한덕수 총리도 권한 대행으로서 경호를 맡겠다라는 뉴스 속보입니다. 정치권 후폭풍을 짚어볼 텐데요. 한동훈 지도부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먼저 김영준 교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나름대로 예. 사퇴론을 둘러싸고 또 한바탕 또 내분이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결국은 이제 이정현 당시의 당대표는 탈당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 체제가 이제 무너졌는데요. 아마도 이걸 둘러싸고 당내에서 한동훈 사퇴론을 가지고 또 한바탕 나름대로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거를 이제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실은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그렇군요. 이래서는 안 된다. 예, 당이 예. 더 이상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걸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투톱이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하는 시나리오가 통합된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표로 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장악력을 가지고 당을 끌고 가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이 표로 봐서는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또 갈등이 시작되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분당이 되는 상황까지 왔다 하시는데, 다만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학습 효과요. 왜냐하면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당을 오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를 너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 중지를 모으는 그러한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경진 전 의원은 분당 가능성은 0%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치의 전례를 보면 나가서 살아남은 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는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나갔고 반대한 사람이 당을 지켰는데, 지금은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우리가 당을 지킨 거다, 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왜냐하면 계엄 해제에 대해서도 친한계들이 가서 18명이 전원 다 찬성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리가 쫓겨난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냐면, 그럼 내란을 공조한 정당으로 남는 거냐,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이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 가지고 치열한 이제 나름대로의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요. 이제 헌재로 넘어갑니다. 헌법재판소 표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는 곧 헌재에 소추 의결서를 접수합니다. 네,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한 헌법재판소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지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헌재 현장 분위기 전해주세요. 네, 헌법재판소 앞에는 경찰 기동대 차량이 제 눈에 보이는 것만 15대 이상 배치된 상태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소추위원이 되는데요. 국회 측이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재는 민원실을 통해 탄핵 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사건 접수 이후에는 탄핵 심판 당사자에 대한 우편 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도 좀 짚어봤는데 헌법재판관 지금 정원이 9명인데 6명만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김기영, 이영민 재판관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6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7명 이상 참석해야 심리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 해당 규정의 효력이 정지됐고요. 현재 정원이 딱 6명이기 때문에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데
위헌성이나 절차적 하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임명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최종 임명권자는 현재 탄핵 대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늘 2차 표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권한 대항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신지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최진 원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사실 한동훈 대표가 체제가 출범한 지가 6개월이 아직 채 안 됐잖아요. 네. 임기가 2년이니까 1년 6개월 남아 있어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의 포지션이 아주 묘합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찬성 반대라는 당론과 반대로 예. 찬성을 주도해서 예. 관철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가 당론과 정반대로 가서 결국은 관철시키거든요, 의지를.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친윤과는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근데 과연 어느 정도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게 저는 표 분석인데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탄핵 찬성이 12표 예. 그리고 기권 3표 여기까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잠시만요. 네. 지금 탄핵 소추안 의결서요. 저기 국회의장의 사인이 필요하고요. 예. 국회의장이 사인을 해서 이제 한부를 헌법재판소로 넘기게 되죠. 예, 다른 한 분은 대통령실로 가게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의결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재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는 곧 헌재에 이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 서명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고요. 예, 잠시 자. 뒤에 이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게 되죠. 지금 접수하러 가는 길이죠. 결재가 다 끝나고 이제 헌재에 의결서를 접수하러 가는 길을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장이 이제 접수가 되면요, 국회 소추위원 또 대통령 대리인단 각각 제출하면서 변론도 하고 공개 변론도 하고요, 또 심판관의 평의도 있고 최종 주문 선고를 합니다. 180일 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합니다. 예, 탄핵 소추 의결서 송달 즉시 예, 대통령 최진 원장님 정지가 계속해서 종시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럼 무효표 8표까지 합하면 23표. 예. 네. 저는 이 23표가 한동훈에 대한 적극적 지지 혹은 소극적 지지를 포함한 숫자로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에 아까 말씀드린 20표 넘으면 네. 이제 충분히 해볼 만한 구도를 저는 갖췄다고 봅니다. 아. 다만 이후의 문제는 한동훈 대표입니다. 정치력입니다. 예. 과연 어떻게 친윤계를 풀어나갈 것인지 지금 친윤계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소통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예. 혹은 뭐 여러 가지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내부 이의제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탄핵이 성공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 의도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공이 한동훈 대표 본인이 스스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본인이 친윤계라든지 혹은 심지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정치력을 어느 정도 잘 발휘하느냐, 자 어느 정도 타협적이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한동훈의 정치적인 어떤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주 푹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은 변함이 없다라고 했고 실제로 탄핵에 반대하는 표가 85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당에서 탄핵에 실제로 찬성표를 던진 의원 수는 10명, 12명 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당 돼요? 대표가 당론에 반대해서 탄핵 찬성을 그렇죠. 공개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원장님은 뭐 23표까지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표에는요 12표의 찬성만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킬레스건으로 이제 제가 볼 때 작동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봐요. 기권과 무효표는 이탈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말씀이시죠? 그게 그래서 7시간의 긴급 의총을 해서 일단은
당론으로 정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당론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갖고 있는 부담감 때문에 결국 이제 기권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효표를 나왔다고 한다고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반대표를 이끌어내느냐가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한테 갖고 수 있는 힘의 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 당내에 이제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는 이 부분 속에서 향후 국민의힘이 나가는 방향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서의 트라우마와 학습 효과라는 건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급격하게 당이 내용으로 빠져서 뭐 분당하냐 이런까지는 안 가겠으나 분명하게 굉장히 잠복돼 있는 거는 맞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대통령 담화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즉시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출당을 논의할 윤리위를 소집한 걸 두고도 뭐 내부에서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성급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윤리의 대상인가요? 그 대상이 아니로 지금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너무나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출당될 때까지 8개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것도 의원총회의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상당히 나름대로 의원들에게 그 나름대로 그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됐지 않을까. 너무 성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당은 되도록이면 이제 이 갈등을 조율을 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당 대표가 먼저 그 부분을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그렇군요. 그 부분 속에서 이제 문제 지적을 한 사람도 많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참 궁금해요. 어떤 입장을 지금 밝힐까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요. 오늘 아침에는 간단하게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갔거든요. 공식으로 이제 당대표로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는 역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의 단합을 강조하지 않을까. 아마도 친윤계에서 본인에 대한 이제 책임론 압박을 가할 그 대비해서 이제부터 당을 뭉쳐서 당의 그 족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갈 길 가자라는 목소리를 아마 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오늘 윤 대통령이 탄핵은 사실 불통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불통했다, 소통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 탄핵의 일선에 선봉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당 내든 외부든 간에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전히 불통하고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성급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일방적으로 본인 의사결정을 해버린 그런 모습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보여줄 경우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이번 탄핵안 소추 국회 가결로 정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직무대행은 오늘 저녁에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 체제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정부 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맡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탄핵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총리 공간에 머물다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곳 정부 서울청사에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온 힘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잠시 뒤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보와 치안 담당 부처의 사회 안정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탄핵안 가결에 대비해 비상 출근한 공무원들은 침묵 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부처별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앞으로 한 총리가 직무대행으로서 어느 범위까지 역할을 수행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직무대행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법에 없다 보니 일단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만 잠시만요. 한덕수 총리 대행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농업사법 등 법안에 대한 처리가 좀 필요할 텐데요. 제2요구권도 행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종국 기자가 계속 연결돼 있나요? 이종국 기자? 네. 네, 계속해서 전해 주시죠. 조금 전에 화면이 들어와서 한덕수 총리의 목소리 들어봤거든요.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이제 기자들이 2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온 힘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이제 관심거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인데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정치권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에 대해 한 총리가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자 질문에는 답변을 안 했는데 앞서 한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는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 거부권 행사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걸림돌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총리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겁니다. 수사당국의 소환 조사 등을 받는다면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동력이 떨어지고 국정 안정 역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종국입니다. 직무 대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고, 또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 있고 피의자 신분인데 한계가 뚜렷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께 한번 분석을 드려보겠습니다. 직무 대행이 네.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이죠. 헌법 71조에 보면은 권리나 사고 시에 총리가 대행한다고는 돼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대행하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2가지 견해가 갈리죠. 첫 번째 하나는 대통령 대행은 거부권 행사라든지 외교권, 인사권 다 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소수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수설은 소극적 대행이다. 지금 현재 상태만 유지하고 적절하게 이 상태만 공백만 유지해갈 뿐이지 적극적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거의 고건 대행이나 황교안 대행을 보면 그때 어떻게 중간 했습니까? 형태로 했습니다. 이때는 대사라든지 차관급 인사만 단행을 했고 장관급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그때 임명은 없었나요? 근데 지금 그걸 하진 않았는데요. 요번에 최대 관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 3명 인사를 한덕수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하나 중요한 관건이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 여부도 아직도 한 번도 대행이 시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마음만 먹고 한당을 할 수 있는 건데 엄청난 그런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요. 하나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덕수 대행이 과연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간의 어떤 모종에 보이지 않는 소통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그건 알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지만 한덕수 대행의 이후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엄청난 많은 이제 파음을 일으킬 수도 있죠.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김은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권한 대행이 어디까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이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다수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당장 뭐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부분은 윤석열 탄핵 계속해서 미룰 수 있는 것인가. 예. 헌법재판 6인 체제로 해서 심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대통령 탄핵과 같은 거를 6인이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무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뭐 결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민주당이 너무 힘을 굉장히 과하게 지금 그 모든 압박을 하면서 예. 내란 공모죄를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럼 내란 공모를 한 사람한테 권한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까? 예. 이러한 논리적인 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아.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까 탄핵 소추를 넘어서서 예. 그럼 빨리 그를 뭐 예를 들어서 철회한다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오히려 자기 부족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다른 예, 것도 아니고 예. 내란 공보로 지금 고발된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슬기롭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서 클리어하게 해줘야 된다. 여하튼 간에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당도 예. 민주당도 협조하겠다든지 예. 이런 부분 속에서 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또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민주당이 상황이 올 수 있는 최근에는 거죠. 한덕수 총리도 탄핵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까지는 나왔거든요. 네네. 예. 또 추가 고발된 입장이 안 상태지 나왔어요. 않습니까? 고발도 지금. 됐고요. 네. 예,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서 지금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야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지금 주목이 되네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한덕수 지금 총리를 이제 권한대행으로 대행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할까요? 권한대행. 예. 네, 권한대행을 계속 고발하고 흔들 경우에 예, 고발하고 흔들 경우에는 예,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상당히 그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 야당 비록 야당에 여러 가지 역풍이 의혹 불 수 있고 있다. 한덕수 대행이 한계는 있긴 하지만은 예. 총리 대행 체제마저 흔들어 버릴 경우에 예. 이거는 국정 공백을 떠나서 정책 공백, 민생 공백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정치행위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예. 이럴 때 민주당은 상당히 속도 조절이라든지 수위 예.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한덕수 대행이 예. 비록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총리로 임명이 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 비상국면에서 중립성을 나름대로 유지하느냐고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과거 박근혜 정부 탄핵 때는 황교안 대행이 상당히 검찰 수사나 경경 수사 과정에서 네. 어떻게 보면 친정부적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좀 보호하는 듯한 그런 많은 행보를 통해서 비판을 받고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쉽지는 않겠지만 예. 상당히 이 상황을 거중조절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국정을 나름대로 조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중립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예. 저는 여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의 입장이 또 중요한 시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너무 아주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뭐 나온 거를 종합해 보면은 국무회의라고 이제 형식을 갖췄지만 당시에 예. 12월 3일 날 그 한덕훈 국무총리가 반대했다라는 예, 거가 다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공모를 했다고 이렇게 딱 해서 흔들어 버리는 게 과연 얼마만큼 민주당의 뭐 지금 뭐 그건 탄핵되기 전이지만 예. 일단 탄핵이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좀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대통령이 탄핵할 결정 내려면 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기 상황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외교 안보 쪽으로도 그렇죠. 예. 지금 당장 트럼프 2기 신정부가 1월 20일 날 출범하는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산업 통상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죽하면은 100일이 아니라 100시간 내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중요한 공약이 나올 거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군요. 여기서는 직무대행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 예. 직무대행이 정말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 전제가 물론 이제 중립적이고 나름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이번에 조사를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가장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우원식 국무총리가 예. 가장 많이 나왔고요. 한국 갤럽 거기 조사에서요? 조사에서는요. 그리고 또 나와서
지금 한덕수 총리도 높게 나왔었어요. 예. 이런 거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권한 대행 체제를 흔들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야당이 흔들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됐고요. 그런데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고 국무위원들도 지금 다들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의 정서가 복잡한데 국정 운영을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일시적으로라도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뭐 가장 큰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민생 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보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훨씬 어렵답니다. 어렵다는 얘기. 제가 최근에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서 보니까 그 택시 기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정말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리 권한대행께서 바로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경제와 관련돼서 여야정 빨리 협치를 만들어서 그걸 시동을 걸어야죠. 시동을 걸어야 그러니까 한다. 탄핵에 대한 건 탄핵이고 민생은 민생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또 외교 안보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을 저는 민주당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다른 거는 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극심하게 투쟁하지만 외교와 안보와 관련돼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대중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같은 목소리를 냈잖아요.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도 조금이나마 조금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조만간 한덕수 총리 대행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 같네요. 어떻게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 탄핵이 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라는 총론적 언론. 그러면서도 이제 이 모든 사태의 진실을 빨리 신속하게 밝혀야 된다. 진상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어떤 처리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한번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좀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을 좀 생각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중도표 흡수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봅니다.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야정이 좀 머리를 맞대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이 민생 안정에 일단 온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당내에 한동훈 대표라든지 여러 리더십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 친윤계가 축출해 나설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한 며칠 전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제 친윤계 쪽 사람들이 얘기를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계엄이 문제가 있고 그것도 인정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민족도 있지만은 한동훈하고 같이 가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우리 사석에서도 많이 합니다. 너무 독선적이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물론 친윤계가 문제이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체제 자체가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이 지금 5명인데 5명인데 4명만 만약 사퇴를 하면 한동훈 체제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미 3명이 사실상 원진들이 사퇴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장동혁 의원이 장동혁 최고위원이요. 채찍분이 흔들렸었죠. 이렇게 그러다 다시 이제 원상으로 되돌아와서 한동훈 체제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만은 언제든지 흔들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한동훈 대표는 대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 민심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부적인 화합 소통 이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는 그 2년 반 동안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가장 첫 번째 잘못된 거는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었던 대표를 그런 식으로 해서 몰아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또 다시 와가지고 당 대표를
끄집어내서 예. 끌어낸다? 예. 이거는 그동안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과 그런 부분이랑도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은 당장 뭐 친윤해서 뭐 추출 그런 얘기 나올 때가 아니죠. 무조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죄송하고 네.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우선이죠. 네. 예. 저는 그래서 계속 윤석열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왔는데 네. 오늘은 사실 작심하고 한동훈 리더십이 네. 상당히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